큰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 날씨다. 울릉도 가는 뱃길은 지금도 험난하다. 최첨단 인공위성 장비를 이용하는 최신 여객선도 악천후와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 앞에선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저희들도 이제 항해학을 공부하면서 참 경이로운 그런 중에 하나가 옛날 그 고대 그 항해술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수립을 하고 했는지 참 그거 보면 배우는 입장이지만 사실 참 경이롭다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대신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항해는 바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사바 동해를 건넌 시기는 6월. 기상자료에 따르면 1년 중 동해안에서 평균 풍속과 파고가 가장 안정적인 때가 바로 이 시기다. 동해 중부, 그러니까 동해권에서 울릉도를 갈 때 가장 좋은 적기는 그 뒷바람을 순풍을 받고 갈 수 있는 4월에서 6월 사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우리가 측정 기록이 있죠. 바람이 서풍이고요. 그때 바람이 세지는 않고 적당한 바람에 그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아주 잔잔한, 그리고 항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런 요 지역에서 울릉도 가기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눈으로 목표지를 확인하면서 운항했다. 울릉도로 가는 길도 육지를 기점으로 가시거리권을 유지하면서 항해했을 것이다. 이사부가 주로 그 출발했던 지역이 강릉으로부터 울진 사이 이 지역이었을 텐데, 이 지역에서부터 항해를 하면서 조금만 나오면 이제 가시거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시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목적 항해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삼척에서 울릉도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서풍이 불 때였다. 빨라도 꼬박 하루가 걸리고 노를 저어가면 1박 2일이 좋게 걸리는 거리가 울릉도였다.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란 뜻의 대풍헌. 이곳은 조선시대 울릉도 독도 지역을 순시하던 관리들이 울릉도로 떠나기 전 머물던 곳이다. 순풍이 불기를 기다렸던 이 숙소엔 3년에 한 번씩 울릉도 독도 수토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기적으로 수색대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가 있으면서 병조들은 저쪽에 이제 포진선이 좀 가깝거든요. 왕조실록에 보면 삼척 장호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울진의 죽변항, 그다음에 구산항 세 군데가, 그다음에 울진포, 왕피천, 지금 왕피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3-4군데에서 출발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한 9세기 들어오면서 전부 다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경험에 갖고 해류의 그 편안함을, 여기가 가장 편안하게 울릉도로 출발할 수 있던 곳을 아마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산국 정벌을 위해 배를 만들고 출항 준비를 한 지역은 어디일까? 성공적인 원을 위해서는 출발 항구의 윈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의 운명을 건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출항 시기라든가 그 시기의 자연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선을 출항시킬 경우에는 군선을 건조해야 되는데, 군선을 건조할 수 있는 제목을 구할 수 있는 임야가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말 그대로 배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규모의 군선을 만들었을 경우에 군선을 숨겨둘 만한 많이 안정된 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 손꼽히는 가운데 하나는 강릉 안인진 일대다.
괴방산성은 6세기를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이다. 아직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진 않지만 성 안에선 신라 토기편이 출토되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천의 항구를 끼고 있다. 군선강 하구와 연결돼 편안한 구란 뜻을 가진 안인진 포구다. 조선시대 때 수군기지 안인포에 수군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양양 대포용으로 수군기지를 옮깁니다만은 그 전에는 안인진의 군선강 하구에 있었느냐 또는 아니면 안인진 쪽에 그 대포라는 그 지역에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은 일단 안인 지역 일대에 그 항구, 배를 댈 수 있는 항구, 정박지로서의 여건을 갖춘 지역은 이렇게 이제 군선강 하구 쪽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삼척시 오분동 일대. 이부터 일대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다.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민들은 지금도 용왕제를 지내고 민간 신앙을 중시한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정의범 씨도 마찬가지다. 내가 정박하는 운항 옆엔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선앙목이 있다. 이날엔 바다에서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어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해마다 이곳에선 새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용신과 선왕신 그리고 이사부 장군 신입니다. 매년 이제 그 행사를 이제 그 2번을 치랍니다. 그 마을 행사 2번을 치라는데 그 제사상에 매가 그 3그릇을 올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애들이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그릇이 그 제사밥 중에 한 그릇이 그 이사부 장군 그 제사상이라고 이제 그 저희들도 어르신애들 그러고. 삼치에서 동으로 흘러드는 50천 하구 오분동 뒤쪽엔 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오화리 산성이다. 문헌에 따르면 이 산성은 고려 우왕 때 축조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학술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망대도 설치되어 있지만은 신라시 토기 편들이 곳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오화리 산성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6세기 신라시대 토기와 기와 파편이 대량 발견됐다. 오화리 산성은 오분항과 연결돼 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로 삼척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이쪽에서 6세기 때의 성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오화리 산성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는 놓고 볼 때 이사부 장군이 실직주에 군주로 왔을 때 이 역시 수군하고 관련돼서 연결시키면은 이 오화리 산성이 가장 유력한 장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군주가 되어 선박 정비를 하고 수군을 정비한 지 7년. 군함을 만들고 항해하기 가장 좋은 때를 골라 출항에 나선 신라 장군 이사부. 512년 음력 6월 마침내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 함대는 우산국 원정길에 오른다. 지금 울릉도에서 발견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우산국. 이 우산국은 동해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강력한 해상 왕국이었습니다.